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수많은 차량들. 과연 그중 몇 대나 운전자가 없이 스스로 달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미래 교통의 중심이자 자동차 산업의 판을 바꿀 이 기술.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자율주행차란 무엇인가요? 자율주행차, 영어로는 셀프 드라이빙 카 혹은 오토노머스 비이컬, 줄여서 AV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운전자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상상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 미국 드라마 전격 제트 작전에서 주인공을 보조하던 키트라는 차 기억하시나요? 그 시절엔 말 그대로 공상과학의 영역이었지만 오늘날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실제로 개발되고 있고 상용화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웨이모는 이미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중국의 바이두의 자회사 아폴로고는 후안 등 대도시에서 수백 대의 로보택시를 운행 중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도시교통, 물류, 산업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갖고 있죠. 자율주행의 5단계 어디까지 왔나? 그렇다면 자율주행 기술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국제자동차공학회 기준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총 5단계로 나뉩니다. 레벨 0 완전 수동입니다. 모든 주행을 사람이 직접 수행합니다. 레벨 1 크루즈 컨트롤처럼 일부 보조 기능만 자동화되어 있고 운전자가 주도권을 가집니다. 레벨 2 운전 보조 시스템이 가속, 제동, 조향을 함께 도와주지만 운전자는 항상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레벨 3 조건부 자동화. 예를 들어 고속도로 정체 상황 등 일부 조건에서는 스스로 주행하지만 언제든 운전자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벨 4 코드 자동화. 특정 지역이나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시범 운행 중인 로보택시가 2단계에 해당합니다. 레벨 5 완전 자동화. 운전대와 페달조차 없는 차량, 어디서든 어떤 조건에서도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궁극의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상용 서비스로 접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형태는 레벨 4.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기업 간 경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서 자율주행차를 운영 중일까?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 등이 주요 시험 운행 도시로 꼽힙니다. 중국은 자율주행차 보급에 특히 적극적인데 베이징, 상하이, 우한 등에서 로보셔틀이 실제 운행 중입니다. 유럽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독일의 뮌헨과 함부르크, 노르웨이의 오슬로 등에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율주행 시장이 결국 소수의 거대 기업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2023년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다수는 전 세계 AV 시장의 주도권을 2개 혹은 3개 기업이 가져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은 38%가 소수 독점 구조가 될 것으로 봤죠. 그렇다면 언제쯤 상용화될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언제쯤 본격적으로 탈 수 있을까요?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레벨 4급 로보택시는 2030년, 완전 자율트럭은 2028년에서 2031년 사이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과 북미가 자율주행 고속도로 상용화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중국은 연구 투자와 데이터 기반 기술 확보에 있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공유 자율 모빌리티가 먼저 온다. 자율주행차는 개인이 구매하기보다 먼저 공유형 서비스로 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로보택시, 로보셔틀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공유 자율 서비스가 도심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초기에는 운행 단가가 비싸지만 2035년 대규모 운행을 기준으로 마일당 1.30달러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가격 경쟁력과 편의성입니다. 기존 택시나 버스보다 저렴하거나 편리해야 하고 동시에 서비스 기업들도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격 운전이라는 또 다른 축?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주목받는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원격 운전입니다. 이는 차량 외부에서 사람이 실시간으로 조향과 제동을 조작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차량 정비가 필요할 때 운전자가 직접 센터에 가지 않아도 원격 조작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수리 후 다시 자택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단지 편리함을 넘어서 차량 렌털, 농업, 군수산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중국, 독일, 미국의 고급차 보유자 70% 이상이 원격 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당 평균 53달러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율주행의 확산을 위한 조건은?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도 실제 확산에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측 알고리즘, 인지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 보험과 법제도 정비입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와 협력이 관건입니다.
어느 조사에선 응답자의 96%가 협력이 AV 기술 확산의 핵심이라고 응답했죠. 물류산업의 판도 변화. 자율주행은 물류산업의 혁신을 불러올 가능성도 큽니다. 장거리 운송은 자율 트럭이 담당하고 도심 운전은 사람이 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모델이 유력합니다. 이는 연료 효율, 경로 최적화, 정비 시간 절감을 가능케 하고 특히 유럽 등에서 심각한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에는 어떤 변화가? 한편 자율주행 기술은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운전직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원격 운영자, 고객 지원 인력 등 새로운 전문 일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그려오던 로봇 자동차, 이제는 현실에서 하나씩 구현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됐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